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10일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국가적 시기에 청와로서 엄청난 책무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너무나 일반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참으로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최대한 소상하게 국민께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 21일 날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범죄 혐의의 공모자로 출석을 합니다. 어제 검찰에서 청와대 또는 삼성동의 사저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보셨습니까? 예,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그 검찰 관계자의 설명 내용의 어감이 잘못 전달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국민들은 이렇게 봅니다. 마치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청와대 압수수색 또는 사저 압수수색 하지 않고도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충분한 입증 자료,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검찰 관계자가 설명할 때에 다음 주 화요일 21일 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 또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조사나 자료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다 보니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검찰에 나와서 보나마나 혐의를 일방적으로 강하게 부인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검찰로서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국민을 그나마 납득시키는 길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많은 혐의를 갖고 있는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서 또는 피의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없이 진행된 경우들이 있었나요?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압수수색도 여러 곳이 실시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압수수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수사 상황을 보아가면서 검찰에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미리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사 상황을 봐서 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은 어찌 보면 청와대가 범죄가 이루어진 현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어떻게 이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물증 확보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사람에 의한 그 증언이 중요할 텐데 박 전 대통령하고 공범인 최순실, 이재용 등과 구속된 이런 핵심 피고인들하고 대질 신문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자리 또는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직접 그런 대면 질의가 신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수사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수사의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네, 의원님 말씀 알아듣고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예. 13개 혐의 중에서 일부라도 입증되면은 바로 구속 수사를 하는 겁니까? 기존의 다른 그런 피의자들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상 바로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는데요. 예.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검찰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직 대통령인 관계로 검찰 조사할 때 호칭 문제 가지고도 벌써 국민들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박 전 대통령 조사하면서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봅니까? 그 부분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까지 여기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은 눈높이, 법 감정에 입각해서 공직자로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적절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중요한 것은 엄정한 자세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틀림없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3개의 중대범죄 혐의를 지닌 피의자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누를 범해서 파면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애우는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국민 다수의 정서에 부합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라인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그러면 그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의 전례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너무나 호환무치하게도 헌재 파면 이후에 국민들께 직접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21일 검찰 출석을 위해 국민 앞에 드러날 때 바로 시간은 좀 늦었지만은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 앞에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정의를 회복하고 오욕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어떤 사법적 처리도 다르게 받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검찰에서는 어쨌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농단의 총체적인 실체를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맞은 만큼 이런 물증을 포함해서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반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던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재산 228억 원을 포함해서 그 일가 재산이 2,730원에 달한다고 특검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그 불법 재산을 다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특검에서 그 정도 규모를 밝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수사를 검찰로 넘겨서 불법적인 재산 형성 또는 은닉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지금 이거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 끝까지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그 삼성으로부터 받았던 78억 원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추징을 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특검이 기소한 대로 뇌물죄가 유죄로 나오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현재 기소한 것처럼 뭐 사기 미수 또 강요 미수 이런 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추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결국은 두 개의 재단에 출연된 수백억 원하고 관계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문화체육부에서 법인 해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을 바꿔서라도 그런 뇌물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 아닌가요? 그 부분은 또 법과 증거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중히 검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질문한 것처럼 이 최순실 일가의 이런 불법적인 재산 형성 관련해서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 결국은 특별법을 만드는 거 외에 길은 없는 거 아닌가요? 먼저 다른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안이 많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또 사법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관제 대모와 관련해서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예, 언론 봤습니다. 정경련 통해서 친박 극우단체한테 68억 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지난주에만 엄마 부대 주호승 대표하고 90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하게 의혹이 아니라 이건 분명하게 관제 대모를 사주한 것으로 사실로 드러난 거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그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박 극우 단체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대로 처벌할 수 있게끔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했으면 직권남용을 충분히 밝혀냈을 것이다. 이렇게 박영수 특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금 특검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그 부분 잘 못 들었습니다.
당시에 박영수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만 했어도 네. 이런 직권남용은 충분히 밝혀냈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검찰은 시간의 구애에 제약이 없습니다. 검찰은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금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서 완결되지 못하고 검찰로 넘어왔는데 바르게 조사해서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은 정말 애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고 예, 행자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